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경 이력대의 정현입니다. 자, 오늘 4월 12일이고요. 8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고요. 코드번호 361610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실적 전망들 말씀드리고 그 이슈, 뉴스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61선을 좀 약간 이 부분에서 추세가 좀 밀집이 되고 있죠. 추세가 좀 밀집되고 있는 상황들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박스권의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시장도 약간 박스권에서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200 종목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최근에 시장에 대한 영향들 받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낙폭을 좀 확대를 했다가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낙폭을 확대했다가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수급은 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이랑 기관이랑 순매수가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이 좀 들어와도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기대를 하기가 시장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일단 공매도 비중들,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에서 공매도 비중이, 매매 비중이 조금 증가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공매도가 좀 단기적인 공매도일지, 좀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지금 공매도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봐요. 시장이 워낙 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낙폭을 뭐 확대를 할 거다, 2600포인트를 뭐 이탈하면서 쭉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뭐 올라갈 수 있을 뭔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로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뭐 경기가 안 좋든 뭐 금리를 인상하든 어찌됐든 간에 2600포인트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뭐 경제 대비해서 가격이 싼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상승을 하면 조정을 받고, 상승하면 조정을 받고, 지금 이 가격 메리트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SKI 테크놀로지가 지금 그렇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코스피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들인데, SKI 테크놀로지도 이전에 공모 상장 날 조정을 좀 받고 이 가격 대비해서 조금 더 낮은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일단 여기 고점들, 저점들, 여기 안에서 주가가 좀 변동폭을 넉넉해서 이 부분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으로 여기 일단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 방향성이 좀 결정되면 14만원 부분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겠고, 11만원 부분까지 이탈한다고 한다면 지지 구간들의 역할을 좀 해줄 수도 있겠고, 약간 이런 형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1선이 돌파를 목전에 좀 앞두고 있는데, 61선은 여기에 있고 21선이 돌파를 하기 목전에 있어요. 21선이 또 지지를 받고는 있죠. 21선은 이탈을 하지 않고 지지를 좀 받고는 있기 때문에 61선에서 이 크로스되는 지점에서 주가가 좀 높아질 것이냐, 13만원 부분들을 돌파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 구간들 12만원, 13만원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우행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단순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이 4분기에 좀 충격이 있었죠. 4분기에 좀 충격이 있으면서 2021년 영업이익이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안 좋아졌었고, 약간 자동차 쪽에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이 좀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IT 쪽에서도 중국의 IT 소비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4분기에 대한 충격이 좀 컸었습니다. 아예 그냥 없애버렸는데, 일단, 그래서 4분기에 대한 좀 매출이 부재가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랑 이 2021년도 장사를 좀 훼손을 시켰어요. 장사를 좀 망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채가 좀 늘어나기도 했었죠. 자본 총계도 늘어났는데, 자산 총계 늘어나고 부채도 조금 더 소폭 증가됐다.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EPS 1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입니다. 주식수. 그러니까 EPS 1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이런 거 따졌을 때 1394원. 근데 1523원에서
1523원에서 1394원으로 낮아졌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주식 수량도 조금 늘었고 주식 수량 대비해가지고 단기 순이익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이것만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2021년에는 어때요? 2,000원으로 이 1,500원 대비해서도 500원 증가된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1,394원에서 또 800원 가량, 700원 가량 증가될 것이다. 610원 가량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올해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영업이익이 증가될 걸로 보고 있고 단기순이익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행스러운 게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줄진 않았는데 단기순이익은 큰 변화는 없어요. 단기순이익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되고 영업이익이 줄어들어도 순이익이 소폭 증가됐기 때문에 성장성은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 영업이익은 돌파를 하다가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들 보여줄 걸로 보고 있는데 단기순이익으로 치면은 꾸준히 그냥 우상향하고 있는 겁니다. 600억에서 800억, 900억으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약간 이게 올해 보면은 1분기 적자가 좀 단기순이익이 적자가 좀 나겠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실적이 확정이 되면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 1분기 적자 이후에 2분기, 3분기부터는 다시 영업이익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1865억 원 추정을 하고 있고 1200억 원을 단기순이익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EPS도 2000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주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태에서 거품이 일단 좀 많이 가라앉았죠. 자, 126,000원 부근에서 2070원을 대입을 해보면 60배, PR이 지금 90배인데 이게 60배로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60배 뭐 어떻게 보면은 거품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이체전지 소재 뭐 부품 이체전지 관련주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고밸류에이션을 부과를 좀 하잖아요. 성장을 하는 것들이니까 통상적으로 5년 기간 적어도 이제 보수적으로는 3년 좀 공격적으로는 5년 6년 뭐 이런 식으로 미래의 성장성을 대입을 해가지고 이 PER을 한 20배 수준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5년 뒤 6년 뒤에 20배 수준 적정을 해서 맞추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2024년도 추정치가 영업이익이 4천억, 2,860억 원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EPS가 4천원을 보고 있는데 지금 126,000원 수준에서 4천원 하면은 20배, 30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고밸류에이션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2024년도 이후에 영업이익이 꺾인다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에 거품이 많이 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뭐 성장주다 보니까 이체전지 관련 종목들은 대충 120배, 200배까지도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고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언제 반영이 되느냐, 투자 심리도 일단 개선이 될 필요가 있겠고 영업이익도 개선되는 모습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되겠죠. 근데 2분기 실적을 반영을 시키기 전에는 1분기 실적을 먼저 확인을 하고 1분기 실적을 반영을 하는 한 5월달 아마 중순쯤으로 예상을 하는데 2분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반영이 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 2분기부터 실적 개선 전망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컨센서스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T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용 이제 이차전지 배터리용 분리막 이런 쪽으로 이제 부진을 좀 떨어내고 2분기에 재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이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때쯤에 대응을 순차적으로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좀 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뭐 중국 배터리 뭐 점유율, 국내 배터리 점유율 뭐 말이 좀 많은 상황들이고, 뭐 원자재에 대한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영업이익이 훼손이 되느냐, 리튬, 뭐 코발트, 뭐 망간 그런 것들 다 수급에 차질이 없느냐, 이런 우려감들도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해요. 근데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서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자동차 자동차 완성차 업종들이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차질이 있다. 이차전지 배터리를 소비를 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이 소재 기업들도 조금은 약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지금 1분기는 정말 이게 뭐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다사다난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1분기까지가 가장 좀 힘든 시점이었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1분기에 대한 영향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1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해야 벗어나니까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이 2분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아직까지는 여유를 좀 가지고 지켜보자고요. 대응을 지금 당장 잡자 이런 얘기들이 아니고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것들도 확인하고 1분기 실적들을 확인을 하고 천천히 대응을 잡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개인적인 의견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